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진행될까요? 결론부터 하방입니다. 미주노래 스탠스는 곰입니다. 하방입니다. 미칩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하마스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YTN이 전하는 요 함축된 뉴스 보시고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거든요. 첫날이니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거점을 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초소에 로켓포 공격을 퍼부었고 이스라엘군도 포격으로 반격했습니다. בשעה האחרונה בוצע ירי מלבנון לעבר היישוב שתולה. ישנם הרוג וכמה נפגעים בקרב אזרחינו.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거점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려는 한편으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군사 근거지인 레바논 국경지대에도 탱크와 군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알레포 국제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활주로가 파괴됐고 시리아 국방부도 공항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알레포 공항 공격은 헤즈볼라에 이란 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면서 시리아를 지원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란의 군조직인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시리아에 배치한 병력을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시리아와 이란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로 하고 헤즈볼라 지지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مطلع شدم که همه سناریوهای ممکن رو مقاومت در مقابل خود قرار داده و از آمادگی و روحیه‌ای بسیار بالا برخوردارند. 한편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본부가 로켓 공격을 받았다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이집트를 마지막으로 아랍 6개국 순방을 마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희생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이스라엘의 민간인 안전 확보를 촉구한 겁니다. The way that Israel does this matters. Needs to do it in a way that affirms the shared values that we have for human life and human dignity. 닷새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향한 블링컨 장관은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분위기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Also heard, I think, a lot of good ideas about some of the things we need to do moving forward, including practical ideas on getting assistance to Palestinians in Gaza who are in need.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차단했던 가자지구 남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고 가자지구로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집트 국경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확전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But of course we can't rule out that Iran would choose to get directly engaged some way. We have to prepare for every possible contingency. 이런 가운데 미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이 이번 주 초 지중해 동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 적대 세력이 함부로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항공모함 두 척이 이스라엘 인근을 지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통위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서 미국 정부의 기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저쪽 중동에 대한 뉴스들이 들어오는데 필터링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엇갈리는 뉴스들. 좀 전에 이렇게 했다, 좀 전에 반대편의 뉴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한 주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은 모니터 하나에다가 저 중동 뉴스 계속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뉴스에 따라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데모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쪽 이제 팔레스타인 쪽이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데모대들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고요. 보통 힘없는 팔레스타인 쪽 미국 거주자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자, 미국에 거주하는 주이시들은 저렇게 나오지 않죠. 네, 뒤에서 다 움직이죠. 좀 볼까요? 이 국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도 보도 End World US Aid 이스라엘. 미국 보러 이스라엘 도와주지 말라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국기를 막 찢어버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이거는 베슬라 영상이고.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에이 확전 안 나. 저러다 그냥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그냥 저렇게 될 거야. 그거는 정말 미국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주이시들을 직접적으로 좀 경험해 보려고 일부러 마지막 회사 사무실을 주이시 건물주가 있는 거에 일부러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힘 있고 돈 있는 곳에는 다 주이시들이 있어요. 힘과 권력과 힘이 있는 곳의 핵심에는 다 주이시들이 있어요. 주이시들이 해먹고 난 다음에 담을 쏙 빨아먹고 던지는 비즈니스를 한국 사람들이 보통 받아요. 예전에 주이시들이 제일 많이 했던 비즈니스가 세탁소 했거든요. 한 4, 50년 전 얘기예요. 쫙 빼먹고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던지잖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도 세탁소 이제 안 하죠. 안 맞으니까 코로나 때 이후로. 금빵, 은빵, 보석상 정말 많이 했거든 주이시들이. 잠을 딱 빼먹고 한국 사람들 던져버리잖아요. 다운타운 보면 그 금빵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먼저 딱 뽑고 그 다음에 던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받고 던지고 항상 하다가 던지면 좀 멕시칸들이 받고 던지고 뭐 이런 이제 구조가 있는데, 자 지금 실시간 속보로 계속 올라오는 뉴스가 뭐냐면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보러 빨리 와라, 이스라엘에 와라.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 이제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에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뭐 그냥 헤즈볼라 막 발발발 떨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년이 넘어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바이든 안 갔어요. 와이프만 갔지. 끝까지 안 갔어요. 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는 한국만 보내지도 않더니 이번에 2척이나 보내. 미국이 그때 안 보낼 때 했던 얘기가 뭐죠? 세계 3차 대전 위험 때문에. 근데 그럼 지금은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2대나 보내. 와, 이게 주이시들의 힘이에요.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어요? 민주당, 공화당, 현지 대통령, 뭐 미국에서 정치하는 이들이 주이시들의 그 합법적 정치 로비 자금을 안 받는 이들이 없다니까요. 막말로 말하면 주이시들한테 미국에서 찍히면 정치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원 의장 뽑으라 이거잖아요. 지금 안 뽑아? 그러면 하원 의장이 없어도 돌아갈 만큼 돌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지금? 아예 전세기 띄워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 지키러 지금 막 가고 있고, 응? 이스라엘은 20년이래잖아요 예비군 한도가. 저는 오늘 그 새벽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약에 저렇게 전쟁 나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권아들은 한국 갈까? 가겠지. 나는 이제 민방인데 민방이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긴 가는데 군복이 안 맞을 텐데 살쪄가지고. 저도 갈 것 같아요. 진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가도 저도 가족은 여기 남길 것 같아. 혼자 갈 것 같아. 좀 슬퍼지네 갑자기. 자, 이란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한테 너네 건들면 우리 참여한다. 전쟁 참여한다. 자, 이제 여러분 일주일 지나니까 윤곽이 조금 드러나죠. 어떤 윤곽이 드러나죠?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초창기에 시침이 똑 됐잖아요. 우리 그런 일 없다. 근데 지금은 딱 하마스 뒤에 이란 있고 시리아 있고 헤즈볼라 있고, 그렇죠? 이제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헤즈볼라도 걔네 이제 뭐 참전하겠다 했더니 여러분 현대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기 해가지고 아까 지금 뉴스 보셨죠? 시리아 헤즈볼라 거기 그냥 폭격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갑차 탱크 지금 가자지구 앞에다 다 지금 모이고 있죠.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참에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이 쪽쪽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란이
군사 물자 중에 제일 잘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군사용 드론이에요, 드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드론은 우리가 뭐 유튜브 찍는 그런 드론 아니에요. 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드론이에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몇만 불짜리 드론이 지금 몇백만 불짜리 미국의 탱크들을 다 격추시켜 버렸잖아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열 받죠. 열 받죠. 응? 이란이 그 드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엄청 수출해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저는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계속 지금 바이든이 야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하지만 말 안 듣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하마스 그쪽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최후 통첩 날렸죠. 떠나라. 가자 지구에 있는 지금 민간인들에게 왜 누가 하마스 그 애들인지 민간인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장벽도 높이 쳐놔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들이 안 간다고 진입을 안 할까? 아니야. 그 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입을 안 하고 멈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인질들 때문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참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와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놀랐는데 하마스한테 납치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오히려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고통이 있는 것보다 빨리 그 야훼 하나님께로 잘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정신과 좀 틀려요. 이 종교 전쟁은. 너네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네들 이 사진에 보는 팔레스티나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전쟁은 현대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속해서 미국은 사실 여러분 전쟁 나기 전에 저 이스라엘의 저 베냐민 정권하고 바이든 정권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너무 극우고 이렇게 하마스 전쟁이 난 것이 일종의 자업자득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좀 무자비한 데가 있거든요. 인기도 없었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마디. 지금 조금씩 밝혀지는 것. 하마스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이기지도 못할 전쟁. 공통점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마스의 지도부도 지금 지지도가 바닥이고 상당히 코너에 완전히 몰려버렸고요. 이스라엘의 저 베냐민 총리 정권도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렸고 지지율 바닥이고. 하긴 요즘 보면 지지율 좋은 정권이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도 시작해서 뭐 일본, 뭐 바이든 뭐 다 지지율 바닥이죠. 그놈이 그놈이야 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권이 유지되는 걸 제 1순위 목표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들을 인정해달라. 응?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 유지가 안 되니까 하마스.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향해 덤벼들듯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거죠. 지금. 코너에 안 몰리면 쥐는 도망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를 향해 덤벼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릴 때 쥐 많이 나왔잖아요. 동네에. 저희 집에도 한쪽 세탁기 뒤에 들어가가지고 한쪽은 고양이 딱 있고 한쪽은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출구가 그밖에 없었는데 쥐가 짝대기 쪽으로 안 가고 고양이 쪽으로 나오는데 이 멍청한 고양이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쥐가 덤비니까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뒤로 가더라고요. 놓쳤어요. 그래서 이런 멍청한 고양이를 만나 하고 구박했더니 집 나가가지고 그냥 도둑 고양이는 또 새끼로 빠지네. 미국이 지금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전쟁인지 미국 전쟁인지 싶을 정도로 야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보여줬던 미국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국무장관이 막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죠. 저쪽 가가지고 직접. 중국의 왕이 왕이 아시죠? 그 외무장관이죠. 그 사람이 그 이슬람 쪽하고 굉장히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시죠, 관시. 그래서 그 왕이 통해서 빨리 좀 전쟁 그만하게 해라. 중국하고 러시아는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휴전해라, 휴전해라. 근데 미국은 휴전까지는 안 가고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이다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도와준다. 항공모함도 2척이나 보내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달래 가지고 좀 전에 받았다시피 가자 지구에 물 나오게 하고 일단 왜
그건 너무 좀 심하니까 거기 아직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지상군 투입을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느냐? 가자 지구가 여러분 뉴스 통해 들으셨겠지만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그 도시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인구 밀집도가 너무 하고 지상군이 투입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마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형이에요. 그 안에 하마스의 땅굴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가는 지상군 이스라엘의 피해가 너무너무 커져요. 지금 거기 있는 민간인들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더 치밀한 계획.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지금 가자 지구가 상당히 불리한 지형 지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계속 뭐죠? 쓰면 안 되는 폭탄도 떨어뜨리고 도시를 계속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지상군 투입했다가는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들어올 걸 몰랐을까요? 처음에 전쟁 일으키기 전에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뭐다? 수싸움이라 이거죠. 밀리는 자가 죽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상군 투입은 뭐 그건 거의 99%. 근데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그러면 이제 확전의 가능성이 5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분위기가 하마스만 때려잡는데 그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뭐 이란 너 나와 죽여버려. 응? 헤즈볼라 일로 와 너도 이참에 죽여버려. 시리아 야 너는 옛날부터 죽여야 됐어.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보여줬잖아요.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외신의 뉴스들이 보도 오면서 주식시장이 막판에 완전히 얼어붙었잖아요. 저는 그게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뉴스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오후 일요일 오후 5시 23분이지만 그래서 선물시장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 선물시장 의미 없다고 봐요. 예. 이제 진압 들어가고 지상군 들어가고 전쟁의 소식들이 좀 리얼한 소식들이 나오면 언제고 꺾일 수 있는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주말에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네요.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S&P 500 지수의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봐도 알 수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난다. 이미 나기 전에 M자형 하락 오른쪽이 왼쪽보다 훨씬 낫네. 이거는 M자형 하락인데 여러분 이 지금 빨간 선이 이게 올라가야지 이제 상승하는 거거든요.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 하방으로 흐르죠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파란 선으로 끌게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 그러니까 똑같은 차트라도 여러 가지의 이걸 보는 거에 따라 느낌이 다르죠. 어때요? 지금 이렇게 좀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이게 얘네가 여러분 얘네가 이렇게 해서 가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아 보여요. 쉽지가 않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분위기가 이렇다. 자 오랜만에 보죠. 아유 살 많이 쪘네. 예. 누군지 아시죠? 예, 콜라노비치 아저씨. 자, 주말에 좀 전에 들어온 뉴스예요. CNBC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S&P가 20% 떨어질 것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스탠스 괜히 바꿔가지고 스탠스만 안 바꾸고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웅 됐잖아. 괜히 스탠스 바꾸자마자 올 초에 그냥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크 윌슨하고 서로 팽팽할 정도로 팽팽할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대표적인 비둘기였고 윌슨은 대표적인 매였죠. 팽팽히 맞섰는데 못 버티고 이제 작년에 비둘기였는데 작년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는 바꿨죠 이렇게. 근데 바꾸자마자 그냥 시장이 또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좀 아무튼 네. 자 여기 보면 이런 지표들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199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자 여기 리세션 왔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띵띵띵띵띵.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인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 딱 오죠? 아마존이
사실 뭐 저도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을 2개나 이용하고 있어요. 2개나 비즈니스를 하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이놈들이 리턴하는 거 있잖아요. 불량품이 왔거나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야 이제는 그 무료 리턴이라 그러더나, 프리 리턴, 이 서비스 싹 없애버렸네요. 전에는 이제 리턴하고 싶으면 띡 해가지고 하면 리턴 레이블 쭉 오고 딱 붙여오면서 띡 신청하면 아마존 기사가 집에 방문해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물건 파는 셀러들이 단순 변심도 저렇게 해주고 우리 뭐 먹고 사느냐 해서 진짜 완전히 찐 바이어 입장에서 운영을 했고, 셀러들한테는 뭐 싫으면 뭐 들어오지 마, 아직 아마존에 들어올 셀러들 많아, 이런 배짱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리턴하려면은 해가지고 직접 UPS 스토어에 갖다 주던가, 아마존 그 드랍 스토어에 갖다 주던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직접 와서 픽업하게 하려면 돈 좀 더 내게 해야 되고. 언뜻 보면 셀러들을 위하는 정책으로 드디어 아마존이 균형을 잡히나 보다. 천만의 말씀. 아마존이 얼마나 지독한 애들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고유가 시대, 인건비. 그러니까 픽업하러 아마존 기사가 집으로 방문하는데 뭐 타고 와요? 테슬라 타고 오나? 아니거든요. 아마존 그 엄청 가스 잡아먹는 그 아마존 트럭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 세이브 하려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아마존 악수 두고 있다고 봐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아메리칸 주이시 커뮤니티, 이런 것도 있어서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번 한 주 동안 investing.com의 웹툰인데요. 자, 곰 타고 있죠? 누가? 파월이. 리세션, 인플레이션. 다우 마이너스 8.9%, S&P 마이너스 10%, 나스다 마이너스 17%, 롤세이션 마이너스 30%. 와, 참 이러고 싶냐? 했고. 자, 또 하나 리스크가 좀 터지고 있는데요. 이거 좀 전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 중국인데요. 중국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에버랜드 많이 들어봤죠? 에버그랜드. 그렇죠. 지금 부동산 이것 때문에 지금 돈 찾으러 온 거예요. 이 중국의 수많은 이 인민들이 뱅크런이죠. 뱅크런. 야, 지금 뭔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자, 이번 주 여러분 잊지 말고 보셔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 말 한마디에 또 시장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볼 거 정말 많죠. 저쪽 뉴스도 실시간으로 봐야 되지. 실적 발표도 봐야 되지. 연준 위원들 말도 봐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파월에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이 말. 근데 그것 외에도 하커라든지 윌리엄스라든지 월러라든지 제퍼슨, 얘네들이 요즘은 한마디 하면 시장이 연준 위원들 지금 돈 찍어내고 있는 모습들. 자, 요까지. 그래서 미주노의 입장은 이번 주는 하방입니다. 근데 이번 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테슬라, 넷플릭스, 은행주도 이번 주까지 끝나잖아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건 스탠리. 이번 주의 움직임에 따라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3분기 실적 판이 저는 이번 주에 거의 99.9% 결정난다고 봐요. 전쟁 계속 이어지고 지상군 투입되고 확전되고 실적 못 버텨주면 이게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오면 수직 낙하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미주널의 스탠스는 하방입니다. 저희 일단 기준은 S&P 500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다음 주에 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황소처럼. 그럼 그 이유를 또 분석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멤버십 영상으로 다루었던 부분인데 오늘부터 오픈 영상으로 빼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흉흉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제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아직도 50% 이상이 구독을 안 하고 보시네. 몸배짱이셔. 구독해주시고 알림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실전 투자에 대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고맙습니다.